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여름 기온이 완연합니다. 대통령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36살 젊은이가 당선되었고, 청와대 1급 비서관은 25살 대학 재학 중인 인사가 픽업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정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현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실패한 이 공화국 내각제 회기로의 개헌을 비판한다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당 최대 개파할 수 있는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지난 15일 권력구조 개헌안을 갑자기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032년 대선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며 여소야대시 야당의 총리를 맡기는 방안이라고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 때 이 개헌안을 심의에 붙이자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소위 말해서 토지 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년 대선 시에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분권형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경쟁적으로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속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도 전 국회의원 김무성, 김종인, 최재형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분권형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론은 오늘만이 일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임기 말에 이르러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실패 책임론이 부각되거나 몰리는 상황에서 어김없이 들고 나오는 것이 개헌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1년여를 남긴 2007년 초 느닷없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석 달 넘게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자 갑자기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개헌론도 앞서 이 그런 개헌론이 주장해왔던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원 행정부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한다면
내각제 개헌이 되겠는데요. 이 제도의 어떤 그 장단점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입법부 행정부 선거가 분리돼서 시행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 구성원들에 대해서 국회의 신임과 불신임이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이 내각의 어떤 그 의회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하에서는 의원 내각제처럼 기능한다는 어떤 제도적인 장점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원 집정부제, 소위 그 분권형 대통령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나눠 갖는 정부 형태를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서 그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은 해석론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외교, 국방 등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담당하는 형태, 아예 평상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할 현안 중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원 집정부제의 경우는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된 절충적인 정부 형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로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반해서 내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국회 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은 있지만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소속 정당이 만약 다를 경우에는 정부 운영에 마찰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이론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지도자 간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정이 수행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어떤 그 단점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권형 제도는 이미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다시 말해서 1960년 6월 15일부터 61년 5월 16일까지 11개월간 존속했던 헌정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를 다시 개헌을 통해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무총리는 장면이었고요.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하야한 이후 국회는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권력 구조의 해고로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총선거가 실시돼서 민주당이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민주당 내에서 장면이 신파와 윤보선이 국파 사이 정치적 갈등으로 세 번의 내각 교체를 거치면서 구체화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4.19 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각층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 난맥상을 드러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이 헛돌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1961년 군부 세력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의 무방비 상태에서 장면 내각은 속수무책적으로 정권을 탈취당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한 군사 독재 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역사성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적 시사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입법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국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라는 점입니다. 현재도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하 여러 요직을 이거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헛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직시하는 바입니다. 부적격자일지라도 대통령은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이원 집정부제에 만들어졌다고 그 행태, 그 관행이 하루아침에 정상화된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원 집정부제의 전형적 사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대공황 후유증 이후에 국민이 불만이 표출하는 가운데서 독재자 히틀러가 등장하는 온상이 마련됐다라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우리 경우는 안보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그런 소위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상황에서의 그런 그 불행이 재발될 수도 있다. 5.16 군사혁명과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 한번 연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라는 점에서 국민이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은 선출되고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반해서 내각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우리와 같은 어떤 그 후진적 정치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를 넉넉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공화국 내각제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정치는 헛돌 것이고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정변의 소지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정부 운영의 마찰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교과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여수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소위 동거 정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장기간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안보 상황이나 이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정치 행태로 봐서는 이 제도의 어떤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특히나 제2공화국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4.19 혁명으로 인해 집권이 확실해진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헌 갈등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신파는 신속한 정부통령 재선거 후 개헌을 주장했었고 내세울 만한 대통령 후보가 없었던 구파는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 후 선거를 주장해서 논란을 중폭시켰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구파와 시민혁명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자유당이 결탁해서 의원 내각제가 새로운 헌법체제로 채택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상되죠. 현 여당과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여당의 어떤 그 잔존 세력들이 결탁하고 있는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2공화국이 시대 상황에 부응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정치하지 못한 개정된 헌법 규정과 민주당 신구파 간의 알력은 공무원 인사권과 군 통수권의 권한에 대한 어떤 그 권한 다툼을 촉발시켰고 군사 반란으로 헌정질서를 내주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정부는 4.19 혁명에 따른 다양한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리였던 장면이 민주당 신파와 형식적인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까지 벌어짐으로써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정책적 실행이 원활하지 못했음은 물론 이승만 자유당 정권 청산 문제도 과감하지 못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헌법 개정의 목적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법규범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정치 세력에게 헌법 형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부차적 목적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은 국가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은 현 집권 세력이 운동권으로 활동할 당시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이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이 5년 단임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차 헌법 개정안이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됐던 역사적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9차 헌법 개정은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이었다는 점과 15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 역사적 분기점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 문제는 헌법에 의한 대통령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수권자 대통령이 인치 독재 등이 저는 제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만 헌법에 입각해서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확실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 더 이상 개헌 논의는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대통령들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략적으로 헌법 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6월 항쟁의 어떤 주축으로서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어떤 정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을 조령 모계식으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9차 개헌은 현 실세 그룹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이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헌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다듬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만은 어떤 권력의 어떤 분점에 관련된 이 부분은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다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내각제 개헌의 경우에서도 실패한 제2공화국의 어떤 실패 사례를 우리가 연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구태의연하고 낙후된 우리 정치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이 어떤 상식적 측면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 남북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위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대통령제의 어떤 그 불가피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의 헌정질서의 위기는 대통령의 어떤 그 행태의 위기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삼권 분립을 준수하기만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도 어떤 자신이 공과에 대해서 역사적 심판에 올려져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을 쉽게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런 나라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헌법 개정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특히나 작당 모의를 통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공법학자로서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